우리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찾았다라는 걸 철학적인 질문으로 처음으로 제기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같은 시기에 그리스 사람은 그랬는데 동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그걸 묻질 않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을 자연 철학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뭘 물었냐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시대에 예의 개념이 생기고요. 예도죠. 예의. 여기다 공자가 인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유학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사실. 유학 이데올로기 유학자들은 훨씬 복잡하게 설명하고 풍부한 철학 체계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면 됩니다. 간단하게 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걸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방도를 그걸 철학적인 질문으로 제기한 반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 궁극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를 물은 게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동서양에 사실 제가 굳이 이렇게 까다로운 철학적인 얘기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동서양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그 차이를 빚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와 중국의 사상적인 기틀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 도시국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국도 도시국가, 그리스도 도시국가. 알다시피 우리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가들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 하면은 동양식의 국가를 생각하면 영토국가인데요. 고구려 백제 삼국도 신라도 이렇게 영토국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느슨한 의미의 영토국가입니다. 근데 서양의 영토국가, 서양사를 대할 때는 크게 관점이 달라요. 서양사는 점적인 개념의 국가입니다. 나중에도 서양사에서 영토국가가 본격적으로 생기는 것은 16세기, 17세기의 일입니다. 동양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염두에 두셔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엔 도시로부터 출발을 하죠. 중국은 근데 기원전 한 12세기 정도에 주나라라는 게 생기는데요. 주나라는 영원한 중국인들의 고향이죠. 19세기에 서양 세력이 막 침범을 해서 식민지화하려고 그럴 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존주를 주장했습니다. 주나라를 존중하라. 양이, 서양 오랑캐를 양, 배척하라. 19세기까지도 주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국의 영원한 고향 같은 나라가 이때 생겼죠. 이게 바로 주나라가 유학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 주나라가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제자백가의 시대, 철학적으로는 제자백가의 시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 500년 정도의 분열기를 겪다가, 분열기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통일된 적이 없었으니까 분열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분열기를 겪다가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연도를 말하면 기원전 221년에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이것이 중국 제국의 시작입니다. 진시황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죠. 최초의 황제죠. 짐이라는 자기 이름을 짐이라고 말한 것도 이 사람이 처음이고요. 황제란 말도 시황제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황제라는 얘기죠. 진시황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죽고 자식한테 물려줘서 곧 자식이 제국을 말아먹죠. 자식은 그런 카리스마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기판에 나오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워서 유방이 승리합니다. 한나라. 그래서 한나라가 세워지는데요. 그래서 중국식 제국의 사실상 최초의 나라는 한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리스 분열기가 끝나고 그리스도 문명의 중심이 로마로 이상하면서 로마 제국이 성립합니다. 이 로마 제국과 서양에서의 로마 제국과 동양에서의 한 제국은 어떻게 보면 존속한 연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기틀을 이룬 중요한 제국들이에요. 지금 한은 진나라가 통일해서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 한자란 말 안 쓰고 진자란 말을 썼을 겁니다. 진문. 그리고 중국 쪽도 진족 이랬을 텐데 지금 한족, 한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한자.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동양사회의 이제 기틀이 확실히 되었고 한나라의 특징은 유학 이념에 입각한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중국은 여러 가지 제국이 반복되고 분열기를 겪으면서 무려 중국의 최후의 제국이 1911년도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 후 1911년으로 차지면 얼마입니까? 2000여 년 동안 중국은 제국사를 겪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제국, 그리고 제국이 무너지고 약간의 분열기를 겪다가 또다시 제국이 성립되는. 그리고 10세기 넘어가면서는 북방민족들이 또 중원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국사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존재했던 서양의 로마 제국은 참 특이한 제국이에요. 중국이 이 시기에 말하면 정말 어떻게 말하면 제국도 아니에요. 서양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중국 황제를 알았다면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동양식 제국과 서양식 제국의 큰 차이인데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여기에.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지금 중요한 문화유적이고 관광자원이라고 중국은 생각하겠지만 사실 문명사적인 가름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아니할 말로 우리가 가정을 해본 말이죠. 만리장성을 여기다 쌓았는데 베이징 북쪽에 이렇게 쭉 쌓습니다. 만리장성이 사실은 뭐 춘추전국 시대에 제국들이 많이 쌓아놓은 성들을 이제 진시황이 이어서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높이 8m, 6m 이 정도의 장성인데 뭐 이것 때문에 오랑캐가 완전히 북쪽을 이제 오랑캐라고 부르는데 오랑캐가 완전히 방어가 됐겠습니까? 사실 넘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수비망으로서의 당대의 수비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사실은 문명사적인 가름입니다. 아니할 말로 이게 만약에 가정을 해봐서 만리장성이 더 늦게 쌓여졌거나 진시황이 북쪽까지 정복하려고 그랬다면 이 만주와 몽골까지 중화문명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중국 아주 고대의 말이죠. 우리가 싫든 좋든 중국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만리장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남쪽이 중화의 세계가 됐고 그리고 북쪽은 이제부터는 오랑캐 이민족의 세상이다라고 구분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도 있는 거죠. 진시황 덕분인가요? 네. 자, 어쨌든 육지형 제국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광역화하는 이런 육지형 중심의 제국인데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제국의 이미지에 딱 맞는 제국이죠. 근데 로마 제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여기 도시가 로마죠. 벌써 도시 이름을 제국의 이름을 쓴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호를 내세우고 이렇게 무슨 뭐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고 도시 이름입니다. 사실 국호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양식 제국이에요. 로마로 시작을 해서 기원전 3세기 정도의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여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는데 장화처럼 생겼죠, 이탈리아가? 시칠리안 돌멩이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장화로 돌멩이를 딱 걷어차면 딱 닿는 곳이 여기 지금 트니지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랑 싸워서 지중해의 무역권을 얻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카르타고 한 100여 년을 걸쳐서 싸웁니다. 뭐 100여 년 걸쳐서 계속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띄엄띄엄 싸워갖고 최종 정복을 한 때가 드디어 지중해를 삥 도는 반지형 제국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중심은 육지가 아니에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고속도로예요. 네? 일종의. 이게 문명사적인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게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는데 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 터키 바로 아래쪽이에요. 키프로스라는 이름은 사이프러스라는 나무도 있죠. 그거의 어원이기도 하죠. 키프로스. 근데 우리에게 더 친숙한 말은 커퍼, 구리 영어. 구리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산지가 많았다는 얘기죠, 여기. 청동기 시대의 구리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구리와 주석을 합쳐서 청동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의 원천이었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로 오는 선박이 여기 연해에서 침몰했습니다. 무지 많이 침몰했겠죠, 물론. 근데 최근에 몇십 년 전에